목요일 울산시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이영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9월 10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태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 1명, 지역에서 확진되신 분 3명입니다. 울산대 병원에 51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95명, 해외 요인 36명입니다. 전체 131명입니다. 일자별 연령별 발생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보시면은 8월달이 36명, 9월 현재까지 36명입니다. 8월달, 9월달 72명이 나왔습니다. 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51명이 입원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114번 확진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중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교육 수도원에 전체 218명이 입소했으나 12명이 현재 입소 중이고 206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4명이 퇴원했습니다. 울산 69번은 8월 20일 입원했고 울산 70번, 90번, 93번은 8월 31일 입원했으나 오늘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70번 퇴원자, 90번 퇴원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90번과 관련된 106번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남구, 청가, 중구청에서 수사 의뢰되어 있다는 말씀,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울산 128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번 남성분이고 26세입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가족으로 모친이 계십니다. 1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필리핀에서 체도한 후 9월 8일 귀국을 했습니다. 1차로 9월 8일 KTX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미결정으로 나왔고 2차로 9월 9일 중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입니다. 9월 7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으로 항공을 타고 왔고 9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10월 10시 20분에 KTX 울산역에서 검사를 받았고 특별 운송 버스로 귀가를 했습니다. 자택 이동 동선에 따라 방역을 했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울산 129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여성분이고 58세이며 중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를 보시면 9월 1일, 9월 2일, 9월 4일 세 차례 125번 확진자와 만나서 12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9월 9일 남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을 보시면 9월 7일 중구 소재 지인집에 들렸다가 귀가했고 9월 8일은 중구 소재 식당, 시장, 휴대폰 가게를 들렸다가 19시 40분에 귀가를 했습니다. 9월 9일은 택시로 남구 소재 또 다른 지인의 집, 울주군 소재 또 다른 지인의 집에 들렸다가 지인의 차로 남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자택, 식당, 마트 등 이동 동선에 따라 소독을 완료했고 지인 등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분도 남성분이고 59세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남편, 딸 등 2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9월 4일 오한 등 체조 증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양호합니다. 네, 여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여성분입니다. 발생 경위를 보시면 이분 역시 9월 2일, 9월 4일 12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9월 9일 검사를 받았고 오늘 7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을 보시면 9월 2일 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에 들렸다가 14시에 자차로 귀가했습니다. 9월 3일도 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에 들렀고 귀가를 했습니다.
9월 4일 역시 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에 들렀고 울주군 소재 의원에 들러서 접수만 했었습니다. 자택에 들른 후 다시 울주군 소재 의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고 울주군 소재 약국에 들른 후 귀가를 했습니다. 9월 8일 울주군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9월 9일 남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귀가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자택 및 이동 동선에 따라 방문을 했고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31번 확진자입니다. 남성분이고 49세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가족으로 부인이 있습니다. 9월 5일 두통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지금은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9월 9일 부산 연제구 선빌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자택 등에 대해서는 방면을 알려했고 접촉자 등에 대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울산 115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전체 2,436명의 검사 대상자 중 2,430명 음성이고 양성은 1명입니다. 중공업과 관련해서는 2,431명의 대상자 중 5명이 음성이고 2,426명은 음성입니다. 이분으로 인해 양성이 6명이 나오는데 120분 아들, 121, 122, 123, 124, 127 직장 동료들입니다. 우선 120분 확진자 관련입니다. 115번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친구, 마트 등에서 접촉한 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2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115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가족, 병원, 약국, 주민센터 등에서 접촉한 18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울산 125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121번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가족, 자택, 약국, 부동산 등에서 접촉한 8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129번, 130번 확진자 2명이 양소가 나왔고 나머지 6명은 음성입니다. 울산 126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동구에 거주한 분인데 손님, 지인 등 접촉한 4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27번 확진자 해당입니다. 남성분이고 56세이며 북구에 거주합니다. 가족 사원은 부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로는 11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9월 8일 북군봉에서 검사를 받았고 9월 9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동 동선도 9월 6일과 9월 7일은 자택에 있었고 9월 8일 출근했다가 직장 동료 1명과 함께 북구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기간을 된 분입니다. 자택 및 이동 동선에 가서 방역을 완료했고 가족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3명, 동료 1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9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국 등 2,740만 명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2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9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9월 10일 기준 서울 48명, 경기 50명, 충남 12명, 대전 11명 등 155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21,743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2명이 보고되어서 전체 341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추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862명이 검사 중이고 8,561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KDS 울산 여선비진료소 분석입니다. 9월 9일 현재 전체 928명을 검사했고 925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 확진자 관련 발생 현황 도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어제는 울산 동구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와 가장 큰 전투를 했습니다. 시민의, 국민의, 해산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도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업 일간을 폐쇄하고 2,43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검사를 해주는 동부 보건소와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친절히 안내해 준 동구청 직원분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검사 부스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 보건소에서 부스와 인원을 지원해 주셨고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부스와 인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인원을 지원해서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날씨도 더운데 검사를 받으러 스스로 오신 현대중공업 노동자분들과 레벨 복을 입고 검사를 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내어받겠습니다. KBS 박영하 기자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부장님. 121번, 125번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대중공업 방송시 보건당국하고의 파악하는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13페이지에 125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직원인 121번의 아내인데 심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 6페이지를 보시면 남편이 121번으로부터 왔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선인데 현대중공업 회사에서는 125번이 시보를 통해서 와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또 121번한테 신랑한테 또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중간 4개가 아니냐 115번이 아니고 이런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며칠 쉬고 갖고 정확하게 전달될지 모르겠으나 아는 바만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그 121번의 부인인 사람이 8월 31일에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천을 8월 28일부터 29일에 갔다 오셨고요. 그 다음에 남편분은 9월 7일에 증상이 있었고, 저희가 지표 환자로 잡았던 115번은 9월 3일부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시간이 이게 조금 차이가 져서 꼭 부인이 남편한테 가서 남편이 그 115번한테 갔다고는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인이 먼저 증상이 나타난 거는 지금 맞는 상태입니다. 121번보다 125번 부인이 먼저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125번이,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증상이 나타나서 남편한테 약을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신 예천의 시어머니도 양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무증상인데 이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접촉자로 이제 검사 받게 된 것입니다. KBS 남미경 기자입니다. 그 125번 확진자가 예천에 갔을 때 가정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 가정 모임을 했던 분 중에 남편도 속하는지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25번이 가족 모임을 했다는 그건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만난 거잖아요. 예, 예천에서 두 분만 만난 건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같이 가서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감염이 된 건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같이 갔을 때 그럼 계장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남편분이 같이 가서
감염병 관리 담당 임양입니다. 그날은 28일, 29일은 그냥 시모집에 남편분하고 아내하고 그냥 방문차 1박 2일로 갔다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게 그 남편과 아내가 예천에 있는 시모 댁에 가서 가정 모임을 하고 난 뒤 어쨌든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저희들 지금 저희들 이제 다 궁금하신 게 115번하고 121번, 125번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게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GPS,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GPS를 가지고 저희들 연관관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15번의 접촉자로 지금까지는 다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25번에서 121번, 121번이 115번으로 역으로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들 같이 얻어놓고 저희들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너무나 궁금하고 또 저희들도 밝혀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가능성을 얻어놓고 지금 역학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이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 중에 부산에서 감염되신 분을 추정되는 분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연제구에서 예.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이분은 오늘 다른 129번하고 130번 확진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이 도표에 늦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표에 나와 있어서 오늘 29번, 130번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131번은 도표가 언제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관련성이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이거 131번 도표에도 없습니다.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분은 늦게 저희들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다 역학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브리핑 때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도표는 131번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확진자를 말씀하시는 이거는 건가요?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 도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중에 동구에 사는 61살 여성분이 또 확진이 됐었는데요. 그분의 감염 경로는 확인이 됐습니까? 그분은 아까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주변 사람들 손님하고 지인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CT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거기서 이제 무기일적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통보보고서에 했는데 아직 그분도 감염 원인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현대중공업 확진자들하고의 감염 관련 전혀 경로가 없습니다. 겹치지는 전혀 않습니까? 예,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신영 기자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박시열입니다. 저기 시모 125번 관련인데 경북 예천에 사는 시모가 8일날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예천에서 이분에 대한 동선이나 접촉자를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건 이틀 전이든 며칠 전이든. 예. 그럼 그 가운데 접촉하신 분들 중에 어떤 장성이 나왔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좀 확보되어 있나요? 예, 이분 주변을 안 그래도 검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주변에. 그래서 이분 주변의 분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예천에서 뭔가 좀 단서를 찾으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김주영 기자님 먼저 받겠습니다. 네. 예, 그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예천에서 지난 8월 28일, 29일에 약국 약사들이 판정받고 일가족이 판정받은 게 있던데 그 약국에 혹시 우리 울산 121, 125번 분들이 다녀갔을 가능성은 혹시 그 부분도 조사가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까지는 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그 관련 있는지가 내일 저희들 브리핑 때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그것이고 예. 지금 그 현대중공업 직원분들이 다행히 다 음성으로 나오셨는데 그럼 예. 그분들이 오늘은 다 출근을 하시는 예, 저희들 그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능동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음성이 나오면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설령 근무를 하시다가 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나 또 현대중공업 안에도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에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는 충분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현대중공업 내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MBC 유희정 기자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울산 MBC 유정 기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125번이 130번하고 그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에서 접촉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어떤 모임이었고 접촉이 어떤 식으로 됐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이 부분 찾고 있는데 아마 그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부동산 중개사하고 다릅니다.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면은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마 다른 한 분이 대표자가 되시고 이분들은 전화도 하고 이런 부동산을 소개하고 전화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또 관련된 분들도 모집하고 설명하고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현대중공업 이제 지금 6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는데 4명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 근무라거나 화장실에서 접촉하거나 밀접 접촉이 있었는데 2명은 부서가 다르고 사실 딱히 접촉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혹시 더 추가적으로 확인되셨는지? 지금 저희들 이제 그분들 다 외압 일간에 3층에 다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고 또 아시겠지만 여기 일간에는 이제 사후장도 같이 썼던 분입니다. 지금 요 분들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 더 이상 나온 사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25번 그 부동산 개발업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 그럼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염이 일어난 거로 추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어떤 뭐 강연이 있었다거나 어떤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그 125번 환자의 부동산 모임을 알아봤더니 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울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명은 부산이고 1명은 양산인데 부산 2명 중에 1명이 양성 나왔고 양산은 음성이고 저희는 그 중에 3명이 양성이고 2명은 아직 조사 중이고. 129번의 동선에는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이 안 나오던데요. 여기 알려주신 거에는 그분도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에 가신 걸로 저희가 보면 됩니까? 만난 적이 이제 9월 1일, 5일, 4일 정도 이제 정기적으로 주 2, 3회 모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분은 네. 부동산 개발업 직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관련 모임입니다, 그냥. 네. 모임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개발업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125랑 132분이십니까? 다 같이 모임 하셔갖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자료 공유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UBC 배대원 기자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그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그 기획 부동산 모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부산 거주하시는 분의 최초 증상일이나 뭐 그분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획부동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저희들이 기획부동산은 어떤 나쁜 쪽 부동산인데 어떤 나쁜 뜻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획부동산, 우리가 속된 말로 기획부동산 하는데 기획부동산은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개발업은 정당하게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개발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대표자 한 분이 어떤 여러 사람 부동산을 또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전화도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업 사원이라고 영업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부산이랑 울산 그 125번 환자랑 지금 증상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환자가
그 부동산 이 개발업 직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까 뭐 부동산 모임이라 하는데 모임하고 근데- 직원으로서의 어떤 그 업무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좀. 지원은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모았다가 또 이분들이 흩어지고 또 모았다 이런 정식적으로 어떤 직원은 아닙니다. 직원. 그러니까 130번이 직원은 아니다. 이거는 확실합니까? 직원은 아닙니다. 직원은 아닌데 그 부동산 업자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분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또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어떤 목적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아마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확진자들은 모두 직원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학메일 정종식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그 시장님 모두 말씀하실 때요, 이 외업 일관 그다음에 그 근무자들은 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근무를 폐쇄하고 자가격리시키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외업 일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까? 중단됐습니까? 예, 지금 이제 오늘 음성으로 다 나왔고 어제 하루 폐쇄가 되었고 어제 하루 폐쇄되는 동안에 충분히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도 근무하는 중이겠네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동아일보 장재락 기자님. 네. 예. 시작부터 다시 하면 우리 115번 환자, 115번이 그 9월 6일이 확진됐다니까. 9월 6일 확진됐다니까. 이 사람 최초 그 증세가 보인 날짜하고 그 125번 최초 증세 날짜하고 누가 더 많습니까? 예.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 현대중공업 직원 115번, 예. 115번의 최초 증세 그 발현 날짜하고 그 울산 125번 그 환자하고 누가 더 증세가 누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15번 환자가 9월 3일날 증상이 있기 시작했고요. 121번은 9월 7일부터 증상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125번은 8월 31일. 8월 31일. 그러니까 그 선후관계 따지보면 네네. 125번이 먼저 증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분들 동선이랑 지금 다 GPS가 나오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나온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확히 알기 힘들어요. 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 그 125번이 아시겠지만 저희들 의심을 갖는 게 이게 정상이 좀 빠릅니다. 115번.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처음에 115번이 먼저 이제 그 확진이 되었고 이 사람은 정상은 늦지만도 먼저 확진되었고 125번은 그 정상은 빠르지만도 확진일이 늦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원래 순서대로 쫙 다 됐으면 저희들 이런 의문을 안 가질 건데 이게 순서가 약간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혹시나 125번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남편이 121번, 115번까지 전달되지 않느냐 그걸 저희들 이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바이든 최수성 기자님. 역학조사 관련해서 그 계속해서 GPS를 통해서 선후관계를 갖다가 확인하신다 하셨는데 증세 발현 시기랑 그다음에 이 GPS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조사가 어떤 그 결과를 보여야지 선후관계가 나오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GPS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동 동선을 한번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제 GPS를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정상이하고 확진이하고 이게 다 이제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어떤 하나의 단서가 나오면은 그걸 그쪽으로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역학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정상인하고 그 확진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115번이 먼저인지 125번이 먼저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를 다 가능성을 놓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서 저희를 하나 어떤 단서가 나오면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역학조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서는지는 저희들 그 확진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초 원발자다. 아니면 정상일이 먼저니까 원발자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JCN 구현희 기자님. 네, 그 125번 확진 감염 경로는 저희가 이제 14일 전부터 이제 알아보느냐고 GPS 그것까지 추적하느냐고 하는 거고요.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하는 거는 증상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 125번 확진자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거 부산 340번 확진자가 이분하고 접촉해서 오늘 확진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산에서는 자료를 보면은 그 이분들이 기획부동산 관련 강의 상담하는 자리에서 접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가 부산이었는지 울산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이 모임에 참석 인원이 몇 명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부산 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자도를 지금 확진이 묘몸에서 확진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어떤 아까 울산에서는 총 8명이 모였다는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5명이 이제 울산 사람이고 5명이 울산 5명 중에서 3명이 양성이 나왔고 부산에 2명이 왔었는데 2명 중에 1명이 또 양성이 나왔고 양산시에 거주하신 분이 1명이 나왔고 그분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부산에 부산 사람에 대해서 또 부산 사람도 또 다른 어떤 동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선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강의와 상담하는 자리가 장소가 울산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울산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20일까지 연장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사회적 거리 2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토요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질본에서 또 중앙의 지침대로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한 번 더 관련 부처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 되면 저희들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KBS 남미경 기자님. 네, 그 현대중공업 관련 확진자 말고도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감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확산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음성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양성으로 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분들 조사 대상이 무증상이라서 일단 음성이 나왔으니까 지금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 시하고 또 현대중공하고 같이 저희들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증상이 있으면 바로 우리 현대중공 안에도 의원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신고가 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현대중공업 확진자 말고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한 5명 정도가 지금 감염을 알 수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늘 태어난 69분도 감염을 알 수 없었고,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한 14일 정도, 이제 이렇게 장복 기간이 지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그분들, 지금도 오늘도 이제 감염이 없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역학조사 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금 울산 사무국이 내일 게이트 시한 부분하고 시민들에게 당부 사항을 좀 지금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위기였고, 그래서 중공업은 다행히 좀 음성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거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이분들은 요 하나로 끝이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부동산 개발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소규모 모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이 하나로 이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또 다른 어떤 소규모 모임이 있을지 저희들은 계속 궁금하고 또 그걸 계속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방금 또 주시다시피 부산에서 어떤 모임이 또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요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 아까 부산 확진자랑 125번이랑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많았었는데 그 접촉일이 1일, 2일, 4일인데 그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8월에도 이분들이 만난 적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조금 더 부산 관련성, 울산 관련성 조금 더 저희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은 연관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부산에서도 동선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아직 자료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사관님. 조사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장 궁금한 게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126분인데요. 이분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동구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현대중공업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 126분에 대해서 추적하고 계십니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접촉자들은 다 이제 검사한 건 다 음성이었고 특별히 이렇게 더 추가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 126번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대중공업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예. 그럼 완전히 그럼 우리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깜깜이네요. 따로 깜깜이로 따로 이렇게 분리되십니까? 예. 네, 그럼 이상으로 9월 10일 목요일 울산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